성종시록 108권 성종군 10년 9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황효운을 숭정대부 장산군으로, 권찬을 정헌대부 현복군으로, 권윤을 통정대부 예주 차미로, 노필공을 통정대부 숭정원 동부 승지로, 성현을 통정대부 성균관 대사승으로, 정언을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이 세 조화를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으로, 홍기다를 통정대부 충청도 관찰사로, 김순신을 가선대부 행 첨지 중추부사로, 홍약치를 절중장군 첨지 중추부사로, 김유원을 절중장군 첨지 중추부사로, 한충인을 절중장군 첨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종시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양경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어제 선마를 보낸 건 정은은 사관원 대사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이 엎드려 어제 선마를 보건대 정은을 사관원 대사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정은은 세조 조의 망령되게 요사스러운 꿈 이야기를 바쳐 벼슬에 오르기를 꾀하였는데 세조께서 더럽게 여기셨으므로 마침내 그 간사함이 쓰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씀이 더러움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당시에 사림들이 다투어 가리키며 비웃었는데 마침 횡간 상정으로 인하여 갑자기 대관이 되어 오랫동안 호부에 있으면서 인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방 장관으로 임명을 받음에 미쳐서는 여러 사람의 평론이 시끄럽게 높았으므로 그때 대관들이 논하여 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관은 임금의 이목이며 조정의 법도인데 이제 허탄하고 음률한 사람을 사관원의 장으로 두게 되면 송조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건대 성명을 거두어서 조정을 깨끗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이전에는 도승지의 견책이 없으면 가자하여 바꾸는 것이 예인데 이제 홍기다를 통정대부 수 관찰사로 제수하였습니다. 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홍기달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면 허물이 있어 그러한 것입니까? 만약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좌천하는 것이 가하며 만일 허물이 있으면 주의를 다스리는 것이 가한데 어찌 관찰사 직책을 맡길 수 없습니까? 원컨대 그 뜻을 들어주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이 먼저 정은은 황해 감사로 제수하자 그때 대간이 망령되게 요사스러운 꿈 이야기를 바친 것으로서 탄핵함으로 내가 그의 벼슬을 파면시키고 인하여 실록을 상고하도록 명하였는데 꿈 이야기를 바친 일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다시 서용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불가함이 있겠는가? 또 도승지를 가자하는 일은 이 먼저 사헌부에서 옳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도승지는 혹은 가자하고 바꾸기도 하고 혹은 가자하지 아니하고 바꾸기도 하는데 모두 한때의 일이었다. 어찌 떳떳한 예이겠는가? 그대의 말로서 벼슬 시키고 파면시킬 수 없다 하니 장령 성근이 대답하기를 정은의 일은 비록 문적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의 비웃음이 높아 이제까지 사람의 입에서 퍼져 있으니 그 벼슬을 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홍기다른 신이 어찌 가자하고자 하여 아뢰었겠습니까? 조정조에서는 도승지가 허물이 없이 벼슬이 갈리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신은 들었건대 홍기다른 숨은 허물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 듯 합니다. 만약 죄가 있으면 다스리고자 하는 까닭에 계달한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꿈 이야기를 바친 일은 실록을 상고하여도 없고 정언도 밝게 드러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아니하겠다. 홍기달은 장차 크게 쓸 사람이다. 만약 죄가 있거든 또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 한도의 감사로 내보내겠는가 하니 성근이 또 아뢰기를 정언의 일은 비록 문적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조정에 있는 신하가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사관은은 다른 사의 예가 아닌데
이와 같은 사람을 벼슬에 둘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만은 대신의 임명을 말한다. 성중시록 108권 성중 10년 9월 2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홍계다리와 쌀에기를 이전에는 감사 도사는 부모가 살고 있는 도에는 부임하지 못하였는데 신의 장모가 본도 음성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친부모에 견줄 것은 아니더라도 감히 부담 없이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은 장차 크게 쓸 사람이다. 도승기를 바꾸는 것이 전과 매우 다르니 생각하지 말고 가서 공경히 하라 하자 홍기다리 머리를 조아리면서 물러갔다. 성종시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통신사 안물관의 첩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일본 각지의 사성 잔무가 노차 반잔 잔무를 가운데 백첩보 등 여러가지 물건은 암령 통사로 하여금 운반하여 제사에 환납하게 하고 정주와 양료, 목면, 정포, 웅천고을에 받아들여서 회개하여 외인의 답사에 이바지하게 하며 각색, 미멸, 유밀과 잔물들은 역시 암령 통사로 하여금 운청 형경과 함께 수량을 알고 전에 맡아서 객인의 괴양에 이바지하며 사부사 이하에게 하사하는 미멸, 의복, 저마포하는 모두 환납하고 지로 외에 네 사람은 비록 일본에 갔다 오지 아니하였더라도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므로 상사 미 이 20석을 그대로 주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사부사 이하에게 하사는 미면, 의복, 저마포는 모두 환수하지 말도록 하였다. 첩은 문서이고 노자, 반전, 잔물은 여비로 주는 여러 가지 물건이다. 성종시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5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래기를 전옥 죄수 향화인 이아대가 양인 이지를 쏘아 죽인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입시한 지 3일 후 다시 아래라고 하였다. 입시 저자에 세워둡니다. 성종시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6일 김용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시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6일 김용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김양경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대저 사람이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이 비록 거하고 홀로 있는 가운데 미세한 일이라도 10사람의 눈과 10사람의 손이 함께 보고 함께 가리키는 것인데 더구나 이의 형적이 밝게 드러나서 눈과 귀를 가리기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정은은 세조조의 중 축헌에게 붙어서 망령되게 요사스러운 꿈 이야기를 바쳤는데 그 소위를 더럽게 여겨서 마침내 높게 쓰기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당시 사관의 기재를 아니하였더라도 조종의 신하들이 누가 보고 듣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 사람의 귀와 눈을 어찌 가리겠습니까? 정은은 오로지 벼슬에 오를 꾀로서 중에게부터 꿈 이야기를 바치고서 일찍이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관원에 있게 되면 천안에 한거하여 바른 말을 하여 그 직책을 다하기를 즐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간쟁하고 보필하는 신하를 두어서 영합하는 말을 듣고서 하십니까? 영합하는 말을 듣고자 하십니까? 당직한 논의를 듣고자 하십니까? 정은이 꿈 이야기를 바친 마음을 간직에 옮기면 어찌 능히 임금의 잘못된 마음 바로잡아 허물이 없도록 하겠으며 중에게 아부한 마음을 오늘날에 옮기면 어찌 능히 굽히지 아니하는 저리로 한가하여 권기를 탄핵하겠습니까? 정은은 중에게 아부하여 꿈 이야기를 바친 한 가지 일로서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바를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괴탄한 사람을 꼭 써서 사관의 장으로 삼으려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성명을 빠르게 거두어 조정을 맑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바꾸게 하였다. 당직은 바르고 고듭니다. 성종시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안진생이 아뢰기를 이전에는 도승지가 벼슬이 갈리면 예로 풍기를 울렸는데 홍기달에게만 그렇지 아니하니 죄책이 있어서 전하께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승지에게 품계를 더하는 것은 일정한 법이 아니다. 초자할지의 여부는 내 마음으로부터 단정하는데 만약 벼슬이 갈리는 자마다 혹은 더하고 혹은 뛰어 올리면 들어와서 승지가 된 자는 가자를 자기 분수 안에 품계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전자의 대간이 승지를 초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다가 이제는 평천하는 것을 말하니 그 뜻을 알기 어렵다. 만약 한기달이 숨은 허물이 있다면 어찌 한 지역의 출척에 임무를 맡기겠는가. 이제 작업을 더하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마는 그대들은 말로서 갑자기 뛰어 올릴 수는 없다 하였다. 영사 이 극배가 말하기를 조종 이래로 승지가 벼슬이 갈릴 때 혹은 가자 혹은 초자하여 자헌대부에 이런 자가 있으나 모두 신충에서 나온 것이고 신하가 그 사이에 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기달은 가장 옳은 사람이다. 내가 장차 크게 쓸 것인데 이는 내 마음에 있다 하였다. 초자는 작업을 띄어 올립니다. 신충은 임금의 마음이다. 성종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이인석의 공초 가운데 전모 이씨가 지나간 김인년에 죽고 3년을 지나 신유년에 그 아비 이 백상이 어미 배씨에게 장가들어 개해년에 형 이인동을 낳고 병인년에 그를 낳았다고 하였는데 이 공사에 의하여 한승부 강년의 장적을 상고하니 갑자년 장적 안에는 이 백상의 아내 이씨는 죽었는데 자식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계유년 장적 안에는 이 백상의 아내 배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인동은 나이가 17세이고 다음 아들을 이 인석은 나이가 9살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이 인동이 난 해가 개해년이 아니고 정무 이씨의 생전인 정사년에 이미 낳은 것입니다. 만약 배씨가 참으로 이 백상의 후실이라면 자식이 없는 전실이 죽은 뒤 갑자기 장적 안에 자식이 있는 배씨를 기록하지 아니할 이치가 단연코 없을 것입니다. 이 백상이 이씨가 살아있을 때 배씨를 첩으로 정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씨는 후사가 없이 죽고 배씨는 두 아들을 낳아 점점 장성하여 가기 때문에 정초로 삼기를 꾀하여 혼수를 뒤에 다시 만들어 계유년 정적에 비로소 배씨를 아내로 시행하였는데 이 인동의 나이는 미처 헤아리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바로 쓴 것이 더 명백합니다. 배씨는 비록 사족이라고 하더라도 이씨의 생전에 이미 자식을 낳았으니 후실로는 논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첩으로 논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7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상부의 사례기를 영천군 윤반이 반인 종들이 빚을 받는 일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는데 윤반은 가장으로서 검거하지 아니하였으며 죄가 장 80대를 속바치게 하고 고신 3등을 추탈하여야 합니다 하였는데 벼슬만 파면하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권수의 딸을 수기의 예의에 의하여 내전에 드리라 하였다. 성종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살고지들에 거둥하여 크게 열무하고 명하여 백관의 군장을 점거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이달의 평안도 장주 진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7척이고 둘레가 3,616척이었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외 사정 사랑 삼랑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신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주스를 상고하건대 관을 설치하고 직을 나누되 삼공, 삼고 외에는 육경이 중한데 거기에 이르기를 사구는 방금을 맡고 간특을 다스리며 폭란을 형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책임의 중함이 이와 같은데 지금의 형조는 바로 주나라의 사구입니다. 국초에는 대강과 더불어 삼승으로 일컬었으니 비록 원책은 없지만 이것도 법관의 중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낭천까지라도 신중히 골라야 할 것인데 더구나 당상관이겠습니까? 정은은 중에게부터 꿈이 이야기를 올려 진용되기를 바랐으니 심술이 바르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조께서 더럽게 여겨 끝내 드러나게 쓰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전하께서는 무엇을 취하여 간관으로 삼지 아니하면 반드시 법관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정은 자신이 간율 허탄하고 바르지 못한 마음이니 남의 간특함을 다스리기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성명을 도르고도 여망에 부응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구는 주대의 형벌, 도난 같은 것을 맡아 다스리던 벼슬이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이세필 등이 차자를 올려 정은이 형조에 합당하지 아니함은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융복을 입고 거둥하였는데 백관들이 흥인문 밖에서 공경이 전송하였다. 대가가 양주에 이르러 거차산에서 사냥하여 짐승을 잡아 종묘에 바쳤다. 저녁에는 월계전 파오달에 머물렀다. 융복은 군복이다. 인문은 동대문이다. 월계전 파오달은 몽고의 여권 제도에서 여행자를 접근하기 위하여 마련된 원을 말한다. 곧 고려 때 몽고의 지배하에 여권이 설치되었던 지명에 이러한 칭호가 붙게 되었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3일 얼류 첫 번째 기사. 조국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마침 비가 내리니 파진을 명하였다. 시신들이 좌우에서 모리를 마칠 것을 정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짐승을 잡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손상되겠는가. 군사들이 비를 맞으면 안 된다 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3일 얼류 두 번째 기사. 조지 주를 통정대부 여주 목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편 복승증이 아뢰기를 어제 비로 인하여 사냥을 파하였는데 오늘도 비가 올 징조가 있으니 청컨대 정자의 군사와 말을 쉬게 하소서니 전거하기를 어찌 미리 비가 올 것을 헤아리겠는가. 또한 이미 행군하였는데 중지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묘적산에서 사냥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우찬성 어유소의 초가집에 불이 났는데 어안 일부와 노이 6건과 음식물을 하사하였다. 어안은 임금의 안장이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길에 부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임금이 의원에게 구료해 주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5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저적산에서 사냥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5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이날 거동할 때 횃불이 밝았다가 꺼졌다가 하니 임금이 경기 관찰사 윤호에게 묻기를 횃불이 어찌하여 부족한가. 경이 살피지 아니하였는가 하였는데 윤호가 대답하기를 신이 이미 풍덕 군수 박임종과 진임 현령 이숙규로 하여금 횃불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박임종과 이숙규를 의금부에 해부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거동하였는데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 가득하였으므로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여 호종하는 군사들이 혼미하여 길을 잃고 항우를 이탈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 임금이 노여하여 거화 좌사원인 용인 혈리혈령 안요경 교화 현감 송선충 연천 현감
원양부에게 장 100대를 쳐서 외방에 부처하도록 명하고 승지로 하여금 감장하게 하자 한 명의 등이 아뢰기를 박임종 이석규의 죄도 이와 같으니 착하되 파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박임종 이석규는 이처럼 심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파직하는 것이 가다하였다. 대사헌 김양경 등이 아뢰기를 안요경 등의 죄가 큰데 매만치게 하였으니 그 은혜가 지극히 중합니다. 다만 감사와 도사는 한 지방의 임무를 받았으니 이바지하는 모든 일을 모두 맡았고 또 강무의 지대는 역시 지영사가 하는 것이니 청하대 아울러 주의를 주소서니 전교하기를 감사 지영사는 대강을 통치할 뿐인데 어찌 하나하나 자세히 살필 수 있는가 하였다. 김양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대가가 밤에 행차했는데 신하가 횃불을 골하였으니 누가 통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만약 대신이라고 하여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두 사람을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며 재차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영사 이극증이 울면서 아뢰기를 대가 내 말한 바가 매우 적당하니 청근대 신의 벼슬을 파면하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오시에 자유현을 넘어 사장에 이르니 이조판사 박중선을 불러 정승들과 의논하게 하여 이 계남을 풍덕군수로 윤수천을 용인현령으로 황사충을 진위현령으로 주호지를 교호현감으로 홍재손을 연천현감으로 삼았다. 성주시로 백구건 성종 10년 10월 6일 모자 두 번째 기사 우상 후위장 정인운이 행군의 대오를 잃고 좌상 좌위장 이돈이는 구군의 차례를 잃었는데 임금이 바라보고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바로 행군을 익히는 것인데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모름지기 무사람 가운데서 벌어져 그 나머지를 경계하라 하였다. 저녁이 되어 장차 진을 파려고 하는데 임금이 말을 멈추고 제장을 불렀다. 우상대장 정난종이 먼저 이르자 임금이 말 앞에서 힐책하고 좌상대장 이철경과 잡류장 윤계겸이 이어서 이르렀는데 역시 모두 그 능하지 못함을 꾸짖었으나 마침내 모두 용서하였다. 명하여 위장 김계종, 최지강, 전인운, 이돈인을 나치하여 장 100대를 치고 김계종과 최지강을 석방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돈이는 전인운처럼 항우를 잃지 아니하였지만 의정부에 해부하여 주의를 주라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평일에 대신을 예로 대하여 벌을 주려고 아니하였었다. 그러나 곤문의 일은 중대함으로 할 수 없이 벌을 주었으니 의원으로 하여금 치료해 주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진을 파하였다. 가평현 연동령 파오달에서 차소를 정하였는데 밤이 이미 깊었다. 차소는 숙소이다. 성주시로 백구건 성종 10년 10월 6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술과 풍악을 내려 종제 대간 경영관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주시로 백구건 성종 10년 10월 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상 김양경 등과 사관원 헌납 김미 등이 차자를 올려 관찰사 윤호와 지영사 이극정에게 죄 주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대장은 비록 부지런히 가르쳤으나 위장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위장만 죄를 준 것이다. 감사와 지영사는 직책이 총괄에 다스린 데 있어 수령에 비할 것이 아니므로 죄를 다할 수 없다 하였다. 김양경 등이 굳이 청하여 그치지 아니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김양경이 또 아뢰기를 어제 치중을 옮기면서 차유현에 이르러 진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물러나 구부러지고 험한 길로 지나왔는데 그 사이에 넘어져서 죽고 다치거나 굶주려도 먹지 못한 자가 많았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원유사의 지휘가 법도를 잃었기 때문이니 아울러 청컨대 주의를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국문의 일은 경등이 실로 알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해가 떠오르니 가주의 산에서 사냥하고 밤에 차소로 돌아왔다. 치중은 군대의 짐이다. 성종시록 백구건 성종 10년 10월 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영관 성현 민사근을 좌우상에 보내어 호사하게 하였다. 호사는 음식을 줘 군사를 위로합니다. 성주시록 백구건 성종 10년 10월 8일 경이 첫 번째 기사 청송산에서 사냥하고 밤에 차소로 돌아왔다. 성주시록 백구건 성종 10년 10월 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은 김양경과 사관원 헌납 김미가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보건대 초 6일에 사장이 바로 길 가운데 있으므로 군사의 치중을 바로 사장에 되었으니 지나갈 수가 없어 돌아서 남쪽으로 갔는데 큰 제를 넘고 돌비탈을 지나게 되니 사람과 말이 쓰러져서 저녁이 돼 영에 도착한 자는 반이 못 되었습니다. 대저 군사들이 행군할 때는 나무와 풀을 벤 뒤에 밥을 짓게 되니 군사들은 잠도 못 자고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는데 더구나 치중이 뒤에 있어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은 삼가 바라건대 이 뒤에는 사장이 길 가운데 나왔으면 치중이 행할 것은 미리 길을 가르쳐 주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한탄이 없도록 하소서. 또 각도 군사가 먼 지방에 와서 산으로 다니고 이슬을 맞으며 잠자니 여위고 피곤하지 아니하니가 드뭅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행군이 매양 사경에 나가며 종일토록 산판을 오르내리다가 밤에 이르러 돌아와서 잠시도 쉬지 못하니 이처럼 16일 동안이나 오래가면 견디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혹은 좌상과 우상이 번갈아 쉬게 하거나 혹은 하루씩 사이를 두고 사냥을 하여 말의 힘을 쉬게 하소서 하였다. 성전시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김양경과 김미가 또 상소하기를 신등이 듣긴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데 지나지 아니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귀하고 가깝다고 해서 굽힐 수 없고 낮고 천하다고 해서 행할 수 없으며 오직 마땅히 의로서 판단하여 한결같이 시행하되 두 가지로 함이 없은 뒤에야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윤호 등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홀로 천형에서 빠졌습니다. 신등은 듣건대 천자가 순수하면 제후는 솔직하고 경이 열국에 이르면 관정이 일에 임하는 것이 옛 제도입니다. 이제 성상께서 친히 강무에 임하셨으니 감사로 있는 자는 정성을 다하여 일에 임하는 것이 바로 그 직책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점거하지 아니하고 여러 수령에게 맡겨서 그가가 겨우 떠나 오리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횃불이 중간에 다하여 용호가 길을 잃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였으니 호종하는 신료로서 누가 동분해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죄가 하나입니다. 신하는 임금을 섬김에 있어 마땅히 자신을 올바르게 행하다가 죽음이 있을 뿐이며 조금도 속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횃불이 떨어질 때 당하여 불러서 물을 저으매 윤호가 자기의 허물을 면하기를 꾀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정적이 드러나서 숨길 수 없는 데 이른 뒤에야 대죄하였으니 그 죄가 둘입니다. 대저 횃불은 준비하기 쉬운 물건이므로 비록 낮은 벼슬아치일지라도 명령을 받들고 고을에 가면 맞이하고 전송하는 사이에 횃불을 많이 마련하는 것은 사명을 존중하는 까닭입니다. 하물며 이제 법가를 맞이하면서 갖추기 쉬운 물건을 준비하지 아니하여 불을 맡은 인물을 골하였는데 수령이 죄를 받은 얘는 하루 저녁 사이에 횃불을 무려 수천 개나 설치하였으니 준비하기 쉬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에 힘을 다하여 벼슬에 이바지하지 아니한 죄를 피할 수 없으니 그 죄가 셋입니다. 이 세 가지 큰 죄가 있는데도 오로지 석방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상불의 법이 없어져서 사람들을 권하고 징계하는 바가 없을 듯합니다. 대저 형법은 임금의 큰 권세이므로 온 나라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니 가볍거나 중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영리와 차사원 등은 모두 장을 때려 유배시켰는데 윤호 등은 죄의 개수로서 목숨을 보존하여 뻔뻔스러운 얼굴로 벼슬에 나아가니 온 나라의 공론이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걱정은 이미 지형사가 되어 감히 검찰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과단성 있게 결단하여 율에 의해 죄를 과하여 일에 정성되지 못함을 징계하고 속이는 조짐을 막으소서. 하였는데 성정원에 전교하기를 사장의 일은 전이라도 말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어찌하여 다시 청하는가. 고뇌의 일은 장군이 제어하지만 윤호 이걱정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모두 내게 달려 있다. 내가 이미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치지 아니하면 무엇 때문인가. 이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묻게 하라 하니 김양경이 대답하기를 사장은 신등이 고쳐 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만일 사장이 전과 같은 곳에 있으면서 미리 지중을 다른 길로 가게 하여 먼 지방의 군사들로 하여금 때에 따라 먹게 하여 굶주리고 목마르는
고통을 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대가가 밤중에 깊은 산을 지나는데 횃불이 없어 향할 바를 잃었으니 무릇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는 누가 통분해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수령은 주를 받았는데 유노만 홀로 면하였으니 그 벼슬을 바꾸고 등급을 감하여 주의를 주는 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크게 사열한 뒤에 드디어 강모하는 것은 사냥하기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군사를 훈련하고 또한 백성을 위해 악한 짐승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만약 악한 짐승을 없애자면 어찌 평지에 살 수 있겠는가? 요사이 내가 친히 군문에 임하여도 오히려 항우를 잃는 자가 있었다. 윤호가 비록 이미 조추하였을지라도 수령이 태만하여 받들어 행하지 아니하는데 윤호 또한 어찌 하겠는가? 하니 김양경이 대답하기를 지형사는 주의를 오히려 너그럽게 할 수 있으나 윤호는 총괄에 다스리는 직책으로 능히 마음을 써서 도로 미리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룻밤 전에 차사원을 비로소 정하였으니 미처 도모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등은 전하의 이목지관이 되어 무릇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모두 전하께 다 아뢰고자 할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죄를 주고자 하나 우대에서 용서하니 뒤에는 이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관정은 장관이고 용어는 임금의 수레이고 곤외는 지경의 바깥이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8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선정관 김세적이 10번 쏘아 10번 맞아 마침내 날짐승 3마리를 잡고 화살을 다하였는데 임금이 가상히 여겨 곧 어시를 취하여 주었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그가가 비로 인하여 머물렀다. 궁에서 종제 이품 이상과 여러 장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부평장교 이창이 건번 10월 초 6일에 월계전 거둥대 회포를 맡았는데 전혀 배설하지 아니하고 도피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장 100대를 치고 전 가족을 변방에 옮기게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주정소에 이르니 종제 일품 이상과 여러 장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가면서 또 매를 놓아 사냥하였다. 저녁에는 영평 양문역 파오달에 차소를 정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김미가 장막에 불이 나서 되제하니 전교하기를 소사로서 불을 조심하지 아니하였으니 개차하라 하고 정서를 헌납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0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종칭 당상관을 불러 술을 마시도록 하고 또 중관을 보내어 경영관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0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유분장 유경과 부경 이운달이 금년 10월 초 6일 사냥 후에 대가 앞 교룡기 밑에 초유기를 세웠는데도 기에 응하여 달려오지 아니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장 100대를 치게 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주정소에 이르렀는데 사음부의 사례기를 김미가 싫어한 죄는 유리 사죄이므로 장 8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고신 3등을 빼앗고 서용하게 하였다. 오시에 관음산 사장에 이르러 종제로 하여금 소적에 활을 쏘게 하였는데 윤필상이 어뜸이었으므로 모피 좌자 하나를 하사하고 또 그 다음에 한 명의 김서영 이경동에게 비단옷 각각 한 벌씩을 하사하였다. 저녁에 처소로 돌아왔다. 소적은 작은 관역이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2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영평현 앞 주정소에 이르러 조금 멈추었다가 보장산 사장에 이르러 종제에게 명하여 좌우로 갈라서 관역에 활쏘기를 하였는데 이긴 자에게 표피 각각 한 장씩을 하사하고 차소로 돌아왔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0일 가보 두 번째 기사 멧돼지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데 내 이에게 명하여 가서 구료해 주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0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부장 정회아가 관음산 사냥할 때에 행군을 잘못하고 길을 걷어 도피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에 장 100대를 치게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왕방산 사장에 이르자 종제로 하여금 좌우로 나누어 관역에 활을 쏘게 하고 이긴 자에게 각각 녹비 한 장씩을 하사했다. 포천, 매장, 파오달에 차소를 정하였는데 밤이 거의 2고가 되었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3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이날 개성군 이 양생이 곰에게 움켜 잡혔는데 향화한 김숙씨가 쏘아서 풀게 하였다. 김숙씨에게 주유이 일령을 하사하고 명하여 겸사복을 제수하였다. 아이고야.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가가 행궁에 머물렀다. 선정관을 주하상 우상에 보내어 선언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이극배 이파 변수 임자번 이길보를 우상에 보내고 홍상 어유서 김경광 이경동 여자신을 좌상에 보내어 군사를 점검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교동서원 조백공과 통진호장 사경이 월계정 거동 때에 횃불을 이바지하지 아니하고 도피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에 장 100대를 치게 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5일 정류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주위엽산 사장에 이르러 종제로 하여금 좌우로 나누어 관역에 활을 쏘게 하고 이긴 자에게 각각 한 장씩을 하사하였다. 저녁에는 풍량궁에 차소를 정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5일 정류 두 번째 기사. 보은 정병 박막동이 길가에서 굶주림을 고하니 유이와 쌀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5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일본국 통신부사 이계동과 서장관 김흔이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노고가 막심하였다. 그대들이 위험을 겪으면서 잘 돌아왔으니 이 행사는 다시 거행할 수 없다 하고 인하여 묻기를 도주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는가 하니 이계동이 아뢰기를 사람들이 이르기를 53세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왜 여자의 머리 치장은 어떤 모양이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다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크기가 다리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돈에 풍년이 들었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 토지가 교각한데 초목이 무성해서 고사리 뿌리를 캐어 먹습니다 하였다. 김흔이 아뢰기를 신등이 돌아와 우리나라에 닿는 날에 산포 외에는 모두 나와서 맞이하는데 부산 절제사는 애당초 나와보지 아니하니 신등이 오고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적변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이 하면 옳겠는가? 외인이 많이 보는 곳에서 잡아오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명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승지에게 이르기를 왕사에 분조한 것을 비록 신자의 직분이라고 하나 윗사람으로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으니 이 계동과 김흔에게 각각 한 작업을 더 하라. 박종훈도 가자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무리가 매우 많아서 격려가 될 듯하다. 우선 박종훈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아래라 하였다. 교각은 돌이 많고 메마른 모양이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임산 사장에 이르니 종제로 하여금 관역에 활을 쏘게 하고 이긴 자에게 각각 노구 한 부씩을 하사하고서 차소로 돌아왔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굶주림을 고하니 명하여 옷과 쌀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술과 풍악을 종제에게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7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새벽에 대가가 토원 주정소에 이르자 의정부와 육조와 당상관이 맞이해 보았는데
임금이 종주의 일품 이상을 인견하고 음식을 대접하였다. 백관들이 흥인문 밖에서 공경히 맞이하고 오시에 환궁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형조참이 정은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신을 대사관으로 제수하니 대관에서 논박함으로 본직으로 바꿔 제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논박하니 안연히 벼슬에 나아가는 것이 미편합니다. 청가대 신의 벼슬을 바꾸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박안성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정은은 세조조의 간경 낭청이 되어 해인사에 가서 여러 불경을 감인하였었습니다. 하루는 절의 중 축헌에게 이르기를 꿈에 한 늙은이가 나와 인연을 맺는다고 하며 절 북쪽에 인장을 주었는데 새벽에 가서 땅을 파보니 과연 인장이 있었다라고 하며 중으로 하여금 전사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그 인장에 글자가 없으므로 세조께서 취하여 보고는 그대로 두고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은이 마음을 쓰는 것은 반드시 기괴한 일을 가지고 언해를 사고자 하는 것이니 심지의 비루함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비부와 더불어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벼슬을 얻지 못해서는 얻기를 근심하고 벼슬을 얻으면 잃을 것을 근심한다. 만약 잃을 것을 근심하면 하지 못할 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간사한 사람은 처음에는 작은 일로서 임금을 시험하고 임금이 받아들이면 혹은 참서의 괴상한 말과 교묘한 말, 아첨하는 일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며 마침내 스스로 비기를 만들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자가 많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쓰는 데는 군자와 소인을 분변해야 마땅한데 바야흐로 증언이 꿈 이야기를 올렸을 적에 벼슬이 나왔고 사람이 미천하기 때문에 대관이 탄핵하지 아니하였고 간관이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관도 사서에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한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는 바를 살펴보면 간사에 아첨하는 것이 가장 심한 자인데 어떻게 육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정언을 감사와 간원으로 삼으니 대간이 논박하여 벼슬을 바꿨습니다. 이제 형조는 옛 사고의 벼슬로서 직무가 지극히 중한데 정언을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 여정을 쾌하게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8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윤민 등이 차자를 올려 정언의 벼슬을 밟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8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손순효를 가정대부 호조 참판으로 김영정을 통덕랑 사관은 정은으로 이극균을 가정대부 강원도 관찰사로 이계동을 절충장군 행부호군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8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이형원을 가선대부 예조 참판으로 추증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1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윤민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전하께서 천위에 계시면서 천명을 받들어 사람을 벼슬시키고 사람을 형별하는 것을 일체 하늘을 본받으니 어찌 사소한 것이나마 사사로운 뜻을 그 사이에 용납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정언을 형부에 두고 의심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단지 꿈 이야기를 올린 일이 사책에 실리지 아니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정은이 중에게 붙어서 꿈 이야기를 올린 것이 비록 사책에는 실리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인데 온 나라의 이목을 어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세조께서 더럽게 여겨서 마침내 드러나게 쓰지 아니하는 것은 역시 그 심술이 간사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등도 어찌 의심스럽고 애매한 일을 가지고 감히 성총을 모독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 여망에 부응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조화전을 강하다가 진나라에서 돌이 말하였다 하는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돌이 말한다는 말은 진실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백성들이 잘못 들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하니 시독관 이장신이 아뢰기를 대저 조아씨가 이미 그러한 자취를 기록한 듯합니다. 그 복수에는 미리 화복을 진술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니 좋게 많이 믿을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성금과 정은 유인호가 아뢰기를 요즘 강모할 때 수령들이 횃불에 태만하여 모두 그 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하건대 지형사, 감사, 도사가 검찰을 잘못하여 여기에 이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컨대 모두 죄를 다스리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안개가 어둡게 끼어 지책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횃불을 맡은 관원이 일찍 횃불을 들지 아니하였다. 내가 명하여 부르니 안요경이 비록 친히 횃불을 잡았으나 잇따라 이르는 사람이 없었고 원 양보는 도피하였었다. 일이 갑작스럽게 있었으니 아무리 지형사나 관리찰사라 할지라도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대간이 행제에서 말하지 아니한 바가 아니다. 그러나 감사가 일찍이 점검하지 아니하였다면 또한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미 수령을 시켜서 그 일을 나누어 맡겼는데 이를 옳게 거행하지 못한 것은 수령의 허물이다. 이미 행제에서 그 잘못한 바를 보고 벌을 가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다시 그 죄를 논할 것인가 하였다. 성근이 또 아뢰기를 김민은 장막 가운데 불을 냈으니 죄가 파지게만 그칠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작업을 깎고 다시 사용하도록 명하였기 때문에 직장에 임명한 것이다 하고 이나의 조위에게 물으니 영사 정창순이 아뢰기를 대간이 말하는 일로서 견책을 받은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김민은 말한 일로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간에서 종전에 일찍이 그 고신을 빼앗았다가 다시 하관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파직하라 하였다. 임금이 정창손에게 이르기를 대간이 정언을 참의로 삼을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정언은 유신으로서 인장을 얻었다는 요사스러운 꿈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크게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반의 벼슬을 지낸 것이 무릇 20년인데 갑자기 파직시키는 것은 옳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소용하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하였다. 성근이 말하기를 신이 개청한 것은 소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형조는 옛 삼성이되 정은처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가 어찌 거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마땅히 산직에 둘 것인데 어찌 소용함이 마땅하겠는가. 다만 이 일은 사책에 쓰여있지 아니한데 근거 없는 말로서 남의 받습기를 막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성근이 말하기를 당시 사관이 비록 기재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사람들이 모두 떠드는데 결단코 형조에 쓸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여러 정승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했다. 이 창신이 말하기를 신이 덕건대 강모할 때 승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니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누가 놀라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이는 비록 수령이 횃불을 마련하는 데 태만한 소치입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하건대 어두워서 밝지 아니한 때에 기후가 이상한데 안개와 이슬을 맞으면 장독이 두렵습니다. 해가 높이 솟은 뒤에 대가를 움직여도 사냥을 구경하는 데는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 말이 바로 옳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 일어나 가서 점검한 일이 있다. 또 군사가 내 말머리를 바라보고서 바이어로우로 정숙해져 진을 이룬다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단지 일찍 일어나시면 독한 안개가 몹시 두렵습니다 하였다. 이 장신이 말하기를 대간이 일찍이 행제소에서 가나했는데 전하께서 듣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꾸짖었습니다. 오늘 성상께서는 장현소가 태종을 수나라 양제에 비교하였으나 태종이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상을 주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대간의 말이 좋으면 들어주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관대해야 할 것인데 만약 또 꾸짖으면 누가 감히 말을 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강모하는데 일마다 반드시 말을 하여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듯 하였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간하는 것을 잘못한 것은 아니다.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행제는 임금이 순행 때에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장독은 산천의 독한 기운이다. 장현소는 당나라 태종 때의 신하이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0일 에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량신 형이 아뢰기를
지난번 강무할 때 경기관찰사 윤호와 도사 윤희손 등은 명령을 내리는데 회의하여 횃불을 능히 지공하지 못하였으니 신하의 어리를 잃었습니다. 거화 차사원은 이미 죄를 받았는데 윤호 등만 오직 죄를 받지 아니하고 편안히 벼슬에 있으니 청컨대 아울러 죄를 주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누나가 어찌 능히 하나하나 살필 수 있었겠는가. 차사원이 마음을 쓰지 아니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윤호 등의 죄이겠는가 하였다. 신형 등이 두세 번 주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상냥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조 10년 10월 2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송포 압타 원영과 축전 태제 만성원 주지 양준이 사람을 보내와 도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1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영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경성 고을에서 수재를 입어 사람이 압사하였으니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취재하게 하고 죄를 입어 실업한 인후는 따로 기록하여 고율하며 복사된 전지를 아울러 상고하여 아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복사는 모래가 밀려서 논밭 같은 데 덮여 쌓입니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찬선 조화찬성 한기 우찬성 어유서 우참찬 어세공이 의논하기를 정은이 비록 꿈 이야기를 올렸다고는 말하지만 서용하지 못할 줄은 아닙니다. 일찍이 호조 참의가 되었는데 형조를 비록 예전에는 삼성이라고 일컬었으나 지금은 보통 관원과 다름이 없으니 제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좌이정 윤필상 우이정 홍응은 의논하기를 정은은 지난번에 사헌부의 청으로 관찰사와 대사관의 직임에서 갈리었었습니다. 이제 참의 역시 현관으로 일을 판결하는 인문이 괜찮은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였는데 임금이 정창송 등의 의논에 따랐다. 명하여 사헌부에 보이게 하고 전교하기를 누구의 언론이 옳은가 하니 사무에서 합사에 아뢰기를 윤필상 등의 의논이 옳습니다. 이제 정은이 만약 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된다면 어찌 작은 허물로서 쓰지 아니하겠으며 그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안 된다면 형조 참여를 누가 못하여서 감히 정언을 쓰겠습니까? 신등이 굳이 정하는 바가 정언의 마음이 간율하기 때문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 안호가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삼가 전지를 보건대 이번 강무 때에 마아 찰방에게 이긴 자는 작업을 더하고 이기지 못한 자는 작업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등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예전 세종조에서는 상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였고 세조조에도 이와 같이 하였는데 대간이 논박하자 세조께서 전교하시기를 이 뒤로는 하지 말 것이다. 이것도 상법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마아 찰방은 산판을 달리면서 다른 사람이 쓴 것을 가지고 다투어 그 귀를 베는 것인데 이긴 자도 그 공이 아니면 이기지 못한 자도 그 허물이 아니므로 이제 여기에 의하여 가자하면 뒤에 혹시 군공이 있을 때 무엇으로 상을 주겠습니까? 신등은 매우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기를 강무 때의 마아로 이긴 편의 황호 민반 이가손 박성분 구성 이원영 안우신에게 각각 아마 한 필씩을 주라 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0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박안성 등이 차자를 올려서 윤호 등이 주의를 범한 것을 극론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0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경조에서 아뢰기를 우상의 중위장 홍정로와 우위장 정유지는 금년 10월 12일 보장산에서 사냥할 때 오경 1점에 행군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해가 돋을 때 행군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이 작업만 낮추게 하였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3일 어리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박안성이 윤호 등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박안성이 또 아뢰기를
정은이 꿈 이야기를 올린 일은 당시 사관이 빠뜨렸기 때문에 사책에 실리지 아니하였으나 사론이 떠들썩하여 사람들이 세평에 퍼져 있습니다. 형조는 이를 판결하는 벼슬이므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정은은 전에도 관찰사와 대사관을 제수하였으나 모두 대간의 논박으로서 바꾸었으니 이제 이 벼슬에 둘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은이 대사관에서 체대된 것은 전의 허물 때문이 아니었다. 대간이 논박하는데 대간의 임무에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꾼 것이다. 만약 형조에 둘 수 없다고 한다면 벼슬을 막는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김민은 불을 낸 일로서 세계급이 강직되었습니다. 대저 실화죄는 태 50에 해당하는데 김민은 의막에 불이 난 것으로서 그 종이 죄를 받았고 김미도 강자되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불을 금하는 영이 내렸는데 김미의 종이 삼가지 못한 것이니 김미는 마땅히 제서 유의율로 죄를 받아 파직시키는 것이 가합니다. 하자 박안성과 지평 복성 정도 이로써 아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다시 상과하여 아래라 하였다. 의막은 임시로 거치하게 된 것이다. 성종실록 백국은 성종 10년 10월 2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관 김양경 등과 사관원 대사관 박안성 등이 상수하여 정은이 형조에 합당치 아니한 일을 극진히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백국은 성종 10년 10월 2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졸환 소회 공주 노씨의 치부는 명빈의 예의에 의하여 쌀콩 아우르 70석, 면포, 정포 각각 50필, 청밀 10두, 황납 30건, 초 10정, 공석 100, 초둔 10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백국은 성종 10년 10월 2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백국은 성종 10년 10월 2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대학년이를 강하다가 후를 패하여 소대궁에 두었다고 하는데 이르러 사경 민사근이 아뢰기를 일찍이 지존의 배필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제에 두지 아니하고 소대궁에 둔 것입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강관 성숙이 아뢰기를 한나라 선제가 황후를 패한 것은 황후가 진실로 죄가 있었던 것이고 당나라 고정이 황후 소숙비를 패한 것은 무시를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 당나라 태종이 소라 왕비를 받아들여 교문에 법이 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선유가 말하기를 태종이 수악의 이름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고종이 후를 패할 때 장송, 무기, 저수량, 한원이 와서 구제하고자 구직하나였습니다. 저수량이 또 말하기를 무가 일찍이 선제를 섬겼음은 천하가 함께 아는 바이니 황후도 삼을 수 없습니다 하자 황제도 머뭇거렸는데 이 의부 허경종이 황제의 뜻을 맞추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인들이 임금을 기쁘게 하게 힘써서 잘못을 이루게 하니 진실로 두렵습니다 하였다. 대사한 김양경이 아뢰기를 강원도 만호의 영이 모두 주현 건방에 있으므로 두 영의 상거가 매우 머니 혹시 적변이 있으면 어찌 능히 미쳐서 구하겠습니까? 만호의 영을 옮기는 것은 고을을 옮기는 것처럼 어렵지 아니하니 청컨대 채찰사를 보내어 설치할 만하고 옮길 만한 땅을 살펴서 소개하여 고르게 두면 급할 때에 힘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 말에 삼척의 여러 고을이 모두 도적의 소굴이 되었으니 성곽도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을 하는 데는 모름지기 민심을 살펴야 한다. 강원도는 인민이 적은데 성을 쌓는 것이 비록 만세의 이로움이 된다고 하나 갑자기 토목공사를 일으키면 백성이 반드시 피곤하여 흩어져 떠날 것이다. 만호의 영을 옮겨 설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관찰사 이극균이 가는 데에 적당한지의 여부를 친히 살피게 하여 회개한 데에 처치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정은 유인호가 아뢰기를 이제 정은이 형조에 합당하지 못함을 교정하여 상소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다시 참작해서 헤아리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상고할 만한 일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내쫓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김양경이 말하기를
세조제에 비록 불법을 승성하였으나 정은은 감히 간사하게 속이는 꾀를 써서 사랑받기를 구하여 호조 참의가 되었을 때 불의의 일을 많이 행하였으니 만약 이런 사람을 쓰면 장차 어떻게 사대부의 명예와 전리를 힘쓰게 하겠습니까? 하며 굳이 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참작해서 헤아리겠다 하였다. 성숙이 또 아뢰기를 국가에서 박원형의 말로서 부산 첨절제사와 제포 첨절제사를 모두 당상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외선이 나누어 머무르는 곳인데다가 또 외인이 항상 사는 곳이기 때문에 진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당하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당치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때부터 다시 당하관을 보냈는가? 그것을 상과에 아뢰라 하였다.